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은 가운데 스승의 날을 앞두고 추락하는 교권과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 인권 문제를 다뤄보고 동시에 사제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현장을 전해드리는 특집 뉴스로 꾸며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먼저 교권 추락 문제부터 짚어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 대책은 없는지 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 교단 앞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학생이 갑자기 교탁을 내리칩니다. 교사의 훈계가 이어지자 손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교사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강제로 교사가 뺏거나 할 수 있는 지금 체제는 없어요. 벌점 정도 가능한데 그다음에 강제로 뺏었을 땐 분명히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2년 전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는 지속적인 교권 침해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회복 5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교권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교권 침해에 따른 교권 보호위 심의 건은 3,500여 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교권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교원단체는 교권 회복을 위한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학생 지도에 상당한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정서학대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까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아니면 말고식,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여전하다. 제도나 규정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신뢰할 때 공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믿음과 신뢰의 공간이어야 된다. 이 믿음과 신뢰를 서로 높이기 위한 학교와 또 서울시 의회에서 먼저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교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스승의 그림자는 닳지도 말하는 가르침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은 추락하는 교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반면에 아동학대나 학생 인권 침해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도 현실인데요. 그래서 교권도 살리고 학생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경남교육청은 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해 실랑이를 벌이다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 해제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월 경남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학생이 남자 담임교사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담임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담임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교권 피해는 인정받아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을 존중하고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믿고 맡기고 서로 어떤 역지사지 입장에서 어떤 포용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나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그리고 아동 학대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올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려질 뿐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교권 보호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전담계를 꾸리는 학생보호위원회를 추진했다 교사들의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학생의 인권만큼 교권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해를 했던 사람, 피해를 당했던 사람 모두가 다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모든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이런 문화를 좀 형성해야 되는데.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달 중에 학생과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를 모아 TF를 꾸릴 예정입니다. 추진했던 학생보호위원회에 교권 보호까지 더해 명칭과 내용을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교권 확립이냐, 학생 인권 보호냐 논란도 있지만 훈훈한 사제관계가 일반적이죠. 부모 자식과 같은 정을 나누며 교육의 의미를 더하는 스승과 제자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만학도의 꿈이 펼쳐지는 성인문해학교인데요. 제자의 도전을 존경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를 느끼는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오전 전남 고흥의 한 교실. 칠판과 교과서를 번갈아 보는 학생들이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밑줄을 긋습니다.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밝게 빛납니다. 늦지막이 시작한 공부가 일상의 낙이 된 이곳은 평균 나이 75세 어르신들의 한글 교실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 어려운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 배움의 뜻을 펼치지 못한 어르신들입니다. 농사에 치여 몸이 힘들고 등하굣길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려도 설렘을 안고 학교를 찾는 어르신들. 배움의 즐거움이 커질수록 스승에 대한 감사함도 가슴 깊이 쌓입니다. 너무 고맙단게요. 감사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따라줄 때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한 자리라도 가르쳐주려고 애를 쓰시고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하면은 끝나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또 이렇게 애쓰게 가르쳐 주신데 우리들은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 너무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감사하죠. 부모와 같은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가짐도 특별합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속상한 상황에도 배움을 이어가는 늦가기 학생들의 열정이 선생님에게는 오히려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향해 내딛는 학생들의 걸음이 끊기지 않도록 응원을 이어가려 다짐합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꿈은 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 딛고 있는 이 순간부터 노력을 해서 자기 남은 인생을 갖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학도의 꿈이 펼쳐지는 공간에는 열정과 더불어 사제 간의 정으로 훈훈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사제지간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사제 간의 정이 두터운 게 현실인데요. 전북의 한 작은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들이 음악으로 화음을 만들어내며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이 26명인 전북 장수군 산서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쉬는 시간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기타와 리코더를 활용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교실에서도 하고 복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쉬는 시간, 수업 끝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음악으로 이렇게 즐기고 함께 하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도 훨씬 더 따뜻해지고
우리 아이들도 이 학교 생활이 좀 더 행복하고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들을 학부모 앞에서 선보이기도 합니다. 뛰어나진 않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노래와 연주 실력에 대중 앞에 나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친구들이랑 무대에 서니까 떨렸지만 재밌고 친구들이랑 잘 노래 부르니까 재밌었어요. 나중에 또 하고 싶어요. 표현이 서툴렀던 아이들도 선생님과 전교생이 함께 노래하며 친밀감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흥얼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런 읊조림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길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노래를 매개로 학생과 교사가 한데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 스승과 제자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노래로 사제지간의 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열정을 담아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교사만의 몫은 아니죠. 구슬땀을 흘리는 운동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코치와 감독의 숨은 노력도 있을 겁니다. 창단 2년도 안 돼 메달을 휩쓸고 있는 육상부 선수들을 키우고 있는 감독 교사를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서로 답을 맞춰보는 학생들. 긴장을 풀고 친구들과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중학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후 시간, 안동 시민운동장에서 만난 학생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얼굴은 앳되지만 진지한 표정은 선수임을 말해줍니다. 하루 3시간 반, 매일 짧지 않은 시간을 훈련으로 보내고 있는 경안여중 육상부 학생들. 코치의 엄격하면서도 세심하고 애정어린 지도에 따라 먼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고 선수의 단점을 보완하는 개별 훈련을 반복한 덕분에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 대회에서 금메달 하나와 동메달 2개를 딴 겁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코오롱 마라톤 대회에서도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습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 나왔는데 그래도 어깨 아픈 것 치고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자세 운동이나 근력 운동 위주로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기록을 낼 거예요. 경안여중 육상부 학생 5명 전원이 올해 5월에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경북대표로 출전 예정입니다. 목표는 기록 단축입니다. 전국 소년체전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더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게 400m 기록 단축을 하고 있고 전에 뛰었던 도요자베 마라톤이나 코오롱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또 있는 양양 마라톤에서도 팀 친구들과 같이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 이 학교 육상팀 감독을 맡은 체육교사는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대회를 함께 다니느라 가족 돌볼 시간이 부족하지만 학생들의 성과가 두드러지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큰 대회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긴장감에서 좀 무너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쌓이고 나니까 잠재력들이 이제 좀 터진다고 해야 되나? 포텐이 터지면서 애들이 그 성적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빠가지고 집에 와이프랑 이제 아기가 조금 불만이긴 한데 불만이 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또 그 성적이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코치의 헌신과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져 육상 유망주들이 안동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금까지 특집으로 꾸며드린 헬로티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